우크라이나의 철길은 고요합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멈춰 세웠습니다. 하루 종일 열차 한 대 지나가지 않은 역들이 늘어갑니다. 간혹 서쪽 유럽을 오가는 철마가 경적 없이 달릴 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밤의 저편으로 세상을 연결하던 고리들이 끊어져 녹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은 폐쇄되고 새로운 철의 장막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안보에 손을 놓았던 유럽 각국에선 군비 증강이 국가의 우선 정책으로 떠올랐습니다. 푸틴의 전쟁은 장기화되면서 결국 북한의 참전으로 이어졌고 복잡한 외교적 셈법 속에서 북중러 삼각연대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한반도까지 유럽을 뒤흔든 전쟁의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기존 국제 질서는 혼돈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부에서 드론의 본격 등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전쟁의 모습을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현장 속으로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눈앞에 병풍처럼 펼쳐진 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게 뻗은 카프카스 산맥을 따라 조지아와 러시아의 국경도 자연스럽게 그어졌습니다. 흑해에서 카스피해까지 이어지는 카프카스 산맥 아래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그리고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아제르바이잔이 자리합니다. 산맥의 북쪽 지역은 러시아입니다. 우리는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북쪽으로 100여 킬로미터를 달려 오디시라는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이 지점을 지나면 분쟁 지역인 남오세티아입니다.
남오세티아의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러시아가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데 철조망을 그냥 안 쳐놨네. 왜냐하면 주민들 거주를 안 해서 그래요. 이곳 오디시 마을은 남오세티아 지역으로 돌출돼 있습니다. 마을 전면의 북쪽과 좌우 양측은 러시아군의 통제 지역입니다. 1991년 남오세티아가 조지아로 병합되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 러시아는 칠러 성향의 남오세티아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오디시 마을을 둘러싸고 러시아군 초소와 군사시설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다리구나. 이게 국경인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이게 국경인 거잖아. 이 강이 국경이었어요. 네, 이게 철조망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라버린 이 개울이 조지아와 남오세티아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ცხინვალი რო დაიკავეს უკვე აქედან ხო? რო დანებდნენ და იქიდან მხრიდან 100,000 ქართველი წამოვიდა ტოლვილად. ცხინვალის მხრიდან. ეს ტერიტორია რაც იყო, აი ესე შემოფარგული ახლა რასაც უყურებთ, აი ეს რა ჩადის, ამის იქით აგერ რუსების ბაზაა უკვე. იქ ბაზა ააშენეს. იმის იქით მხარე წაიღეს მთლიანად. გადმოყვნენ ესე აი ესე, აი რუკაზე ხო ნახავთ მე როგორ ჭრის, აი ესე ჭრის რუკა ესე ჭრის და იყვება ესე ზევი. წაიღეს მთლიანად ეს ტერიტორია. მორჩა ეგ იყო და ეგ. 간혹 조지아 지역 거주민이 허가 없이 이곳을 넘을 경우 러시아군에 체포되거나 총격을 받기도 합니다. ეგრეთწოდებული პროკოსკი არა გვაქვს და პროკოსკის გამო ვერ გადავდივართ. თორე ჩემი მშობლები ცხოვრობენ. ან თვეში 10 დღეა. თუ დაბრუნდება ხალხური და მექნება საშუალება რომ ჩემი ოჯახით წავიდე და ვიცხოვროთ, დიდი სიამოვნებით წავალ და ვიცხოვრო. 비극은 2008년에 시작됐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옆에 있던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방금 조지아를 침공했다고 귓속말로 통보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주최국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평화의 재전을 기념하는 폭죽과 전쟁의 불길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지아는 러시아 침공 불과 닷새 만에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거리엔 조지아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차의 잔해가 나뒹굴었습니다. 조지아는 우크라이나처럼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EU 가입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전 우크라이나가 그랬듯 군사동맹 나토의 옵저버 국가로서 연합 군사훈련에도 참가하며
유럽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도 티빌리시에는 미소 냉전을 승리로 이끈 레이건 대통령의 조형물이 생길 정도로 서방을 향한 열망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에도 미국과 유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나무세티아처럼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아파지아도 독립국가로 인정한 뒤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조지아 영토의 20%가 러시아군 관할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 조지아 내 안보 불안감은 확산됐습니다. 급기야 조지아 정부는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중단하고 오는 2030년에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가입을 눈앞에 두고 정부가 입장을 바꾸자 비판은 거세졌습니다. მიზანი არის რა, რომ ასე თქვათ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ეკონომიკური თუ გეოპოლიტიკური თუ იდეოლოგიური თვალსაზრისით გახდეს სამწუხარო რეალობა ის ფაქტი, რომ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ასე თქვათ რუსეთ-უკრაინის ომის შემდეგ არ დაიცვა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ეროვნული ინტერესები, ანუ მან ასე თქვათ არ გამოუცხადა პირდაპირ მხარდაჭერა უკრაინას. 조지아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고리는 소련 시절 독재자 스탈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1991년) 독립 이후 조지아 내 소련 시절 동상은 모두 철거됐지만 이곳만큼은 스탈린의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스탈린이 이용했던 전용 열차도 보존돼 관광 상품이 됐습니다. 인구 370만의 조지아에서 관광은 주요 국가 수입원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현재 러시아 관광객 유입을 전면 차단한 것과 달리 조지아는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러시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이곳 고리의 스탈린 박물관입니다. Сталин тоже это человек своеобразный, очень многогранный, и поэтому нам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посмотреть, где он родился, где он жил. И вообще история для нас эт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Поэтому мы здесь. 박물관 내부 벽면과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전시실 곳곳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스탈린 개인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기록물들과 그의 유품들로 가득합니다. 그가 죽기 전 집무실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지아에 정말로 엄청나게 큰 국가적 충격을 가했습니다. 큰 임팩트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그런 안보적 위협은 조지아로서는 정말로 국가 생존과 관련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하나의 전략으로서 러시아의 동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아마 방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유럽과 미국과 관계는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지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국 안보 위기로 간주하고 이를 극복할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유럽으로 가는 주요 에너지 수송로의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발티해를 가로질러 러시아의 에너지를 유럽에 공급해온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전쟁 직후 파괴되자 유럽은 급히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때 카스피의 석유와 천연 가스관이 지나는 조지아는 지정학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게 됐습니다. 흑해를 바라보는 조지아 포티로 가는 길에 우리는 한국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따라 에너지 수송용 객차들이 길게 늘어선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포티 항구에선 물류를 배에 실어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 물동량은 전쟁 전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로 북쪽으론 전략적 통로를 개척할 수 없는 조지아로선 흑해 바다를 통해 유럽으로의 길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지아는 흑해 연안에서 포티 항구를 거점으로 남쪽의 바투미, 북쪽의 아나클리아 항구를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나클리아에선 중국이 대규모 항만을 건설 중입니다. 흑해를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로 가는 거점 항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파도 속에서 조지아가 흑해로의 새로운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인 가운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유럽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폴란드 바르샤바. 우리는 국군의 날 행사장인 구 도심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족 단위의 폴란드 시민들이 행사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군악대가 입장합니다. 폴란드 언론들도 분주해집니다. 언덕 위까지 시민들이 자리한 가운데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를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군비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le Rosja nie jest niepokonywalna. Drodzy Państwo, musimy także kontynuować wysiłek modernizacyjny polskich sił zbrojnych, rozpoczęty z wieloma sukcesami po roku 2000. Bardzo dobrze, że do Polski trafiły czołgi południowo-koreańskiej produkcji K2. Tu jednak nie możemy się zatrzymać. Tak, musimy stworzyć pancerną pięść i musimy mieć 1000 czołgów K2, które są dzisiaj nam potrzebne.
러우 전쟁을 계기로 폴란드는 미국과 유럽산에 치우쳤던 자국 방위 산업의 외연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So the usage of FA-50, this aircraft is going to provide for us the huge enhanced capabilities in deterrence of our enemy from our enemies. It will strengthen our security, and it will strengthen as well the NATO security. So it's a huge step forward. 러시아의 여교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도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폴란드는 러시아 침공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폴란드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과 러시아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 나라가 강제로 분할 점령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당시 2만 명이 넘는 군 장교와 지도층 인사들이 소련군에 의해 카친 숲에서 학살됐던 기억을 갖고 있는 폴란드는 전쟁으로 인한 정세 변화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폴란드 국경 도시 헤움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습니다. 눈부시게 맑은 하늘과 도로 옆 울창한 나무들은 잠시나마 전쟁이 몰고 온 긴장과 공포를 잊게 해줍니다. 하지만 2달 만에 다시 찾은 우크라이나는 부쩍 잦아진 공습으로 상처는 더 깊어 보였습니다. 파괴된 마을 곳곳에서 복구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사일과 드론을 피해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Вот тут вообще будут. Уже их немає. Их знаешь что? Да. Ой, сложно сказать. Ну, було важко ж, звісно. Дуже. А так все. Це нормально. Все. 공습을 당한 거주 지역은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지만 잔해를 치우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괴된 도로를 메우고 공공기관을 다시 세우는 일이 더 긴급하고 벅찬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도시라 하더라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대규모 드론 공장을 만들어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선 러시아군의 막대한 손실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군 병력의 소모를 유도하고 우크라이나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밤낮 없이 공습을 가해 전쟁 피로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매일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시달리지만 주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 수행 의지를 꺾으려는 러시아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길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Жизнь продолжается. Как по-другому? Страшно, мы проездом здесь и решили все равно погулять. А как? Все время боятся, нервная система.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러시아와의 단절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전쟁이 3년 7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전격 합병하기까지 우크라이나에선 자신의 혈연적 문화적 정체성은 러시아와 같은 슬라브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풍경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 명문 대학인 타라스 시우첸코 키우 국립대학. 도시를 가로지르는 캠퍼스 안에는 수많은 문인들을 기리는 조형물들이 있고 한국의 김소월 시인의 동상도 서 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나 푸시킨 등 슬라브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동상이나 초상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이 우크라이나 출신이 아니라 러시아 영토 출신이란 이유로 대학은 물론 전국적으로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 역은 우크라이나 영웅역, 고리커버, 고리키 거리는 옛날 우크라이나 명칭으로 뚜르게네프, 고골 다 바꿨어요. 동상 다 없어졌죠. 오데사에 가면은 그 푸시킨 동상 아주 좋았었거든요. 가보니까 다 이제 없어졌고, 고리키, 뚜르게네프, 좀 아까 말씀드린 모든 러시아 작가뿐만 아니에요. 정치인, 문화인, 뭐 배우까지 러시아 관련된 동상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름도 다 바뀌었어요. 대신 항복을 거부하고 러시아군에 처형당한 병사 마치에우크 시기처럼 군인들의 밀랍 인형이 세워지고 그들의 이름이 공공장소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나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정신적으로도 결별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5번째 방문 중이던 지난 8월 미국 백악관에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문에 앞서 벨기에에 모여 회담 예행 연습까지 했던 유럽의 지도자들은 섣불리 전쟁을 끝내는 것보다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이 먼저라며 트럼프를 설득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온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점령지가 표시된 지도까지 보여주며 전쟁을 이제 끝내야 할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 정상이 직접 만나 논의하자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All the sensitive things, territorial, etc., we will discuss on the level of leaders during trilateral meeting, and President Trump will. 결국 종전이나 휴전 일정 논의는 미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관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They are first line of defense because they're there. They're Europe, but we're going to help them out also. We'll be involved. It was great news for us because we cannot have security, reliable security, without involvement of the United States. So it's a great news. Another interesting news was that President Trump, when he was asked about chances or possibility of the American troops deployed in Ukraine as one of the security guarantees, he didn't say no. He didn't say no. 그러나 여전히 안전 보장도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Of course, while answering, I will refer it within the comparison. While we can compare all the preliminary guarantees that were granted to Ukraine, they were not effective, as we can see now as a consequence of that. What another guarantees could be? 우리는 국경을 벗어나는 길에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유럽연합의 군수 지원 물자 행렬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선에서 총성이 멈출 때까지는 이 전쟁이 어떤 결말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쟁이 확대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EU와 나토 국가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의 3개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대전차 장애물과 감시 센서, 콘크리트 장벽으로 이른바 발트 방어선을 구축 중입니다. 징병제를 폐지했던 라트비아는 러우 전쟁 발발 뒤 남성의 군 복무를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You know, we had compulsory service some 15 years ago. Once we joined NATO, we abolished this, and now we return again. We are also investing very much for our civil defense because we see what happens in Ukraine. We learn from Ukraine to prepare our civil services like water systems, energy systems, food provision, fuel provision for the situation if there would be a hypothetical Russian invasion. Because we see nobody else as our possible invader, just Russia. 라트비아 내 주둔 중인 나토군도 대대급에서 병력을 증강해 여단급으로 개편됐습니다. So we want to stop them at the border. This is a very complex and complicated issue, but we want to make all the border starting from north of Finland till the south of Poland basically unpenetratable. This is our goal. 수도 리가 시내 한 건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조롱하는 대형 걸개 그림이 걸렸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이 그림은 놀랍게도 러시아 대사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나토의 동진을 경고하고 나섰던 푸틴의 발언과 의도를 과소평가하고 전쟁을 불사한 러시아의 행보를 수수방관한 채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When actually Russia attacked Georgia, and we saw this military aggression already, but somehow very fast West, including Baltics, came to the business as usual, and no real extensive measures were taken.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부는 북쪽의 발티에는 한때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전 매년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유럽 여행길에 나서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향해 점점 더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러시아 사이엔 육지로만 1340km에 달하는 긴 국경선이 있습니다. 활발했던 두 나라 교류는 전쟁 이후 전면 중단됐습니다. 관광객들로 넘쳐나던 출입국 사무소는 굳게 문이 닫혔습니다. 핀란드는 러우 전쟁 발발 뒤 중립 노선을 버리고 2023년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 쪽 국경에 장벽을 건설 중입니다. Well, Finland's role here in Northern Europe is remarkable in security issues because we have more than 1,300 kilometers common border with Russia. City of St. Petersburg and Kola Peninsula, which are strategically and emotionally important areas for Russia, are just near the border. But due to Russian-Ukrainian war, Russian have a very powerful GNSS interference right now around St. Petersburg. And that's of course good effects to the, for example, the using of drones, navigation at the sea, navigation at the air. And most biggest change is that now we are not anymore alone, and now we have other countries behind us supporting us if necessary. 전쟁 전 연간 350만 명에 이르던 러시아 관광객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을 겨냥해 지은 대형 쇼핑몰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러시아풍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이곳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업체들은 물건조차 진열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갖춰놓은 초대형 주차장은 황량한 공터로 변했습니다. All the contacts were disrupted based on this Russian attack to Ukraine, and as far as I understand, they have not been re-established.
We have been used to seeing a lot of Russian tourists in our region, and due to the fact that the borders are closed, there are no Russian tourists for time being. But of course, we see impacts in the business also in our region. Let's take the forest industry, for example. The forest industry was used to buying raw material from Russia. Since they are not able to do it now, they have suffered from this, and also when there are limited resources of raw material, of course it has an impact on the price. 전쟁 전 10%를 넘던 대러시아 교역 비중은 현재 1%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호텔 숙박객의 15%를 차지했던 러시아 관광객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1939년) 겨울부터 1944년까지 소련의 침공으로 핀란드는 영토를 잃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있을지 모를 침공에 대비해 전 국민의 90%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방공호를 만들었습니다. 지하 5층 깊이의 방공호. 이곳에 들어가면 두께 60cm가 넘는 철문이 나옵니다. 이어 2중, 3중의 강철 출입문을 지나게 됩니다. 핵전쟁까지를 염두에 둔 방공호 시설로 수개월 분량의 식량과 물, 응급의약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유사시 국민들이 방공호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평시엔 이곳에 체육시설을 갖춰놓고 각종 강좌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을 중시하는 핀란드에선 태권도도 인기 있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전국 각지의 지하 방공호 시설들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은 큰 변함없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소리 없이 장벽은 높아지고 참호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흑해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공세적 대응이 강화되고 폴란드는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며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 창구를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민간 교류를 차단한 발트 3국은 나토군의 주둔 병력을 늘리고 핀란드가 새로운 방벽을 쌓으면서 러시아는 유럽으로부터 단절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여교의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그리고 발트 3국과 유럽 간 육상 통로인 수바우키에랑의 긴장은 러시아와 맞닿은 장벽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서쪽에 거대한 방벽이 세워지면서 러시아는 동쪽과 남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의 정상이
모두 한자리에 나란히 선 것은 66년 만의 일입니다. 그 당시보다 세 나라 정상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중러 삼각연대 강화는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흑해와 발트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전쟁이 장기전에 빠져들면서 러시아는 중국은 물론 북한과도 밀착된 상태입니다. 이미 지역 분쟁의 차원을 넘은 러우 전쟁의 여파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분단으로 길이 끊어지고 높아지는 방벽과 철조망을 눈앞에서 지켜봐왔던 한반도로서 지금 유럽이 던지는 질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My heart and I have wandered aimlessly beneath the weeping willow, searching for the sun. Time after time, we've met each other in a dream, and we have gazed upon the miracle of love. My heart and I have heard the angels sing, and we have found upon life's broken wing, and now we know that love is just over the rainbow in the sky. KBS